여보라 마이스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양입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좀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라고 하면, 한 2, 3개월만, 이번 달 급여를 좀 5월 달에 마감을 잘하면 어, 작년 연봉 4억이었잖아요. 올해 이제 5월 노력해서 6월에 급여를 받으면 네. 네, 4억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조금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리크루팅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팀원분들이 네. 또 네, 갑자기 또 막 많이 생겨서 네, 팀원분들과 지금 또 네. 더 바빠진 거예요? 팀워크하고 있네요. 네,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원래는 혼자 개인 플레이 하다가 지금 또 팀 플레이도 하고 하는데 네. 좀 어때요? 부담돼요? 일단은 개인 영역에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개인 업적을 좀 하면서 이제 이제 팀원분들 것도 좀 봐줘야 된다 보니까, 네, 시간 좀 더 없고, 네, 뭐 매일 일하는 거죠. 네.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아예 없어요? 네, 아예 1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일만 한다. 그러면 네, 사람들 봤을 때 좀 지루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잖아요. 맨날 돈을 얘기하고 또 클로징하고 네, 계약 따고 돈 더 많이 벌고 작년보다 또 더 많이 벌고 네,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네. 그 사는 게 너무 재미없지 않나라는 생각할 수도 어, 있죠. 뭐 20년 동안 네. 이제 뭐 말처럼 뛰어왔으니까 오늘 대표님께서 멘토님께서 저를 그랬잖아요. 말과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요즘 느끼는 거 제가 취미도 아예 없고 네.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딱 업적 갱신 뭐 이제 건수 갱신 이런 거 빼고는 정확하게 딱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지금 저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이 얘기하는데 문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한국에 살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문화라는 게 있고 또 개인마다 또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문화에 약간 그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문화가 중요한데 그 문화가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엄청난데 네. 지금 박미영 사모님의 문화를 보면 약간 너무 돈 이런 문화가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와 네. 어떤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 또 어떤 편견이 가지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돈 있는 사람 부럽기도 하지만 또 질투의 대상이고 또 네. 자기의 우월한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합리화를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밸런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돈보다도. 네. 뭐 다양한 얘기 나와요. 근데 박미연 사모님 가지고 있는 문화, 어떤 문화를 추구하고 또 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도 네, 좀 공유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생각했던 문화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문화는 이런 거였어요. 부모님들이 한국에 다 돈을 벌러 왔었고,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에 보내줘서 음, 저희는 그 어릴 적부터 그런 걸 흥청망청 쓰는 엄마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떤 고생을 해서 이렇게 돈을 여기까지 이만큼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보내줬을 때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기보다 이번 달 또 돈이 이렇게 와서 친구들이랑 마음껏 햄버거도 먹고 이렇게 돈을 막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만약에 뭐 한국 문화라고 하면 제가 어릴 적 18살에 한국을 와서 처음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2004년도에는 좀 무시를 많이 당하고 조선족이라고 하면 일단은 엄청나게 이제 정말 그냥 대놓고 앞에서 무시할 정도로 누군가랑 연애를 한다 그러면 왜 쟤를 만나냐고. 쟤 조선족이고 쟤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음, 그런 여자를 왜 만나냐고 막 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시했고 만약에 제가 조선족이라고 하면 결혼까지 남자친구였는데 결혼까지 저 여자는 최고다. 저 여자 만나면 너무 잘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족이라고 얘기한 그 이후로 시간을 좀 가져라. 오히려 음. 부모님께서 그런 좀 충격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그런 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 좋은 차, 좋은 집, 내가 사는 구역, 어떤 그런 내 그라운드가 어떤 그라운드, 내가 누구랑 어울리느냐. 이런 게 조금
그런 게 뭐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런 문화로 살고 있었고 이게 18살 때부터 저에게 각인이 돼서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돈돈돈, 돈돈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돈 빼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예. 그리고 지루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제가 말? 네. 이게 늘 그냥 18 년째 뛰고 있거든요. 아 네. 20 년째 뛰고 네. 있는데 이 뛰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은 좀 놀고 싶거나 쉬고 싶을 거고 어디 가서 음. 여행도 며칠 하고 싶을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저 여자는 맨날 일할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 놨었나 봐요. 내가 이 나이 때쯤은 무조건 연봉 갱신하고 음. 언제까지 얼마 모으고 싶고 음.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이룰 때까지 나는 그냥 뛰는 거야. 그냥 매일 저도 제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을 시켰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까진 지루하거나 그런 거 없이 음. 네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이게 요즘엔 사람들이 하도 이게 소셜 미디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요즘에 쇼츠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충격적인 문화들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영화들도 보더라도 이제 한국 영화, 미국 영화, 뭐 드라마도 다 다르잖아요. 네. 문화에서 충격이라기보다는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에 대한 시대에서 각자의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각자의 문화에서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에서 가장 장점이었던 것들을 뽑아서 최대한 우리가 뭔가 그거에 대한 혜택을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 박명 사모님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많이 노력했는데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 목소리를 드러내고, 왜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고, 왜 우리가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되는 어떤 것들을 시간을 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 내가 혼자서 조용하게 돈 벌면 되지. 왜 굳이 내가 돈 버는 것도 자랑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공유를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원래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였는지, 음. 그렇진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왜 이게 유튜버가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우리는 없고, 네.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서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와서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싶어서 어떤 영향을 그렇게 본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뭘 따라하는 건 멋있어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그냥 이득이 없는데 따라하진 않거든요. 뭐 그냥 말 그대로 옷 스타일도 뭔가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요. 요즘에 뭐 또 넓은 바지 같은 걸 많이 입더라고요. 원래 좁은 바지를 많이 입었는데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비즈니스 안에서 이런 것들 따라하고 이런 문화를 전파를 하려고 하고 또 이런 문화가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명 사모님 어떤 생각들을 좀 궁금한. 이 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보험에서 뭐 이제 이게 나눈다기보다는 보험에서는 대부분은 나의 노하우를 잘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 해요. 음. 왜냐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장점이고 음. 왠지 남이 이걸 알면은 베껴가고 싶어 할 거고 이걸 왠지 복제를 하면 그분이 너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걸 공유하면서 제가 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잘난 건가? 늘 이제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13년 동안 되게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해 주는 거 다 얘기해 주고 진짜 저랑 같이 뭐 만약에 몇 달 다닌다고 해서 제가 될 수 없다는 건 저는 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도 진짜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고 노력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 놀고 먹고 자고 싸고 할 시간에 저는 늘 일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이런 괴짜들이 없지 않을까. 근데 그 괴짜 꼭 저처럼 괴짜가 아니어도 이런 얘기 대표님이 늘 저에게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 음. 뭐 "1 등이 되라." 뭐 "3 등이 되라." 뭐 이렇게 계속 모든 조언을 해 주시잖아요. 왜 책을 읽으라고 처음에 했었을 때 전 잘 몰랐어요.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는지. 그냥 책만 읽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책을 읽으라고 음. 한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또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건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소통을 더 한다거나 책에 쓴 저자라든가 아니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녁에 한 번 더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놓치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음.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뭘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뭐가 부족해서 계속 여기 이 자리에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서 느끼라고 책을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표님 늘 저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깊이를 채워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모든 것에서 1등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그냥 난해했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 될 줄 알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계속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조금 어려워요 더. 그럼 예. 깊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깊이 10점 만점에 본인은 몇 점이라고 생각해? 깊이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3점 정도? 네. 3점을 나는 그래도 깊이 있다라는 어떤 점수를 3점이라 줬잖아요. 네. 그 7점은 왜 본인 없앤 거예요? 어 그 3 점은 제가 그래도 제 주제 파악을 한다고 생각했고 7 점은 제가 가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음. 완벽하지 못 왜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일석이조 "가정과 일을 다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표님을 보면서 멘토님을 보면서 음. 가정하고 일을 다 잡는 모습을 음. 저는 그걸 보고 있고 또 최측근이고 이제 제가 우리가 이모라든가 우리가 다 온 가족이 인정하는 모습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 점이라고 하면 저는 3 점밖에 안 되는구나. 왜 저는 자녀하고의 그런 소통도 거의 없고 첫째도 둘째도 남편하고도 아직도 남편하고 똑같은 문제로 가끔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 드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7 점이 조금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다른 이유 또 있나요? 그 외적인 그게 그 왜냐면 그게 지금은 결과로 그냥 비춰진 거예요. 돈을 지금 벌고 있다는 것도 결과로 비춰진 건데 네. 거기에 우리가 항상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실제로 왜 내가 깊이가 이렇게 3점짜리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네. 원인에 대한 그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에 대한 또리가 좀 어려운데요, 이 질문. 말 네. 그래도 이제 내가 누군가는 깊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왜 내가 나름 여기까지 왔는데 내 스스로에 대한 깊이 점수를 매기는데 3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7점이 깎였는데 그 깎인 거에 대한 그 과정들이 네. 30 몇 년 동안 살아왔을 때 그 과정들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채웠으면 이거를 했으면 이거를 안 했으면 뭔가 3점에서 최소 4.5점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뿌리가 뭐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놓쳤기 때문에 그 깊이로 결과로 어 지금 3점밖에 안 줬다. 계속 돈이라는 네. 그 숫자를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숫자가 다 해결되면은 증명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40 살까지 30억 목표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게 되면 가정도 행복하고 제가 모든 것에서 다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피라든가 남편이 제가 좀 어느 정도 벌고 이러면 또 이해해 줄 줄 알았고 음.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경험이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오히려 계속 그 보험 영역에서만 음. 계속 눌렸던 거예요. 음. 건수를 많이 한다거나 노력을 쪼끔 더 많이 한다거나 선물을 좀 더 많이 보내 본다거나 음. 쪼끔만 고객님하고 통화를 더 많이 해 본다거나 아니면 선물 보내고 나서 나는 후부터 시작해서 추석 구정 선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서만 그냥 그 동네에서만 놀았던 것 같아요, 음. 제 나름 생각하면.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 않았을까. 지금 네. 방금 보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 시청하신 분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보험만 했을 때, 보험 영역만 집중했을 때 왜 깊이가 더 깊어지지 못할까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사실 다단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아닌 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나의 온 세상이고 이게 나의 우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만 국한돼 있고 내가 많이 보질 못하고 여기만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음. 뭐 진짜 뭐 어나더 레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동네, 옆 동네, 안산, 뭐 우리의 뭐 우리의 뭐 음. 전체 그것도 사업단 안에서, 본부 안에서, 음. 전사 안에서 결국엔 또 보험에서 놀고 있었던 음.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누군가 이걸 좀 공감한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나도 지금 뭔가 뭐 분양하고 있거나 뭐 땅을 팔고 있거나 아니면 뭐 보험하고 있거나 다단계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못 벗어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10점 만점에 네. 3점이거나 그 밑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깊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만약 분석하고 인식하고 진단했다면 네. 거기에 대한 뭔가 처방전, 뭔가 백신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깊이가 적어도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다. 돈 벌어도 사실 깊이가 낮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돈만 벌었을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쫄보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깊이가 없으면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깊이도 채워야 되는지 최근에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죠. 네.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막 물질적 욕구를 막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막 올라와요. 음.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세금 줄 건데 막 음.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그냥 온갖 합리화가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쓸까?' 예, 백화점 VIP를 한 달 만에 할까, 두 달 만에 할까, 3개월 안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들어 다 사.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일했으면은 쪼끔 써도 돼. 또 아이들에게도 '아 그래 우리 아이 이쁜 거 입혀야지. 왜 TV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사.'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여유가 있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데미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걸 쓰는 시간에 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그쵸. 번을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백화점 가서 이렇게 막 사기 시작했는데 그 사고 나서 돌아올 때의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내가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과 시간을 못 벌었는데 결국엔 내가 아이에게 그냥 이건 물질적인 보상' 아이는 이거 몇만 원짜리인지도 모르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아이가 지금 이걸 뭐 알아서 '우리 엄마가 진짜 잘해 줬다.' 그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음. 이걸 하려고 이렇게 시간과 돈을 바꾼 건가?' 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쪼끔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예. 제가 슬레드에 네. 제가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제 노트 삼아 그냥 올렸는데 지금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네. 이게 댓글이 달린 슬레드 중에 이게 제가 뭘 썼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멋있는 일은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일이 있고, 네. 돈은 되는데 멋있지 않는 일이 있고, 네. 그리고 멋있고 돈도 되는 일이 있대. 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3번이다, 어떤 사람은 1번에서 2번에서 네. 3번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사람은 뭐 4번이 아직 안 나와도 멋지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네. 댓글들이 지금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박명 사모님은 이 중에 어떤 거에 스스로 봤을 때 속한다고 생각해요? 자뻑이라고 하면 3 번이죠. 그래도 멋있게 일하고 네, 돈도 많이 번다. 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만족도가 어느 쪽이냐라고 생각하면 음, 제가 아직 여기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음,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건 우물이고 보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요즘에. 네. 점점. 요즘에 왜 그게 점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코칭을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다는 그런 기억력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해서 여기 왔나?' 이렇게 자꾸 이제 이 기억력이. 오히려 의심하는 어떤 네, 맞아요. 비판적 사고를 스스로한테 잣대를 대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이분이 진짜 성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전에는 완전 멋진 일이죠. 월 억을 버는데 대한민국에서 중1도 저런 못한 제가 예. 억 이상을 벌고 이번 달 급여도 억 나오는데 지금 올해만 2번 억 이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런 사람들이 제가 로망이었고 로망이었죠. 예. '야 진짜 나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죽어도 원이 없다.' 음.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딱 와서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몰랐었고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달성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달성하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멋지고 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온 가족이 당연히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도 너무 좋아야 되고 물론 남편이 뭐 못 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남편 우리 가족 희생, 우리 아이 희생, 우리 남편을 희생시키면서 이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과. 그래서 '아 이게 조금 멋지지 않은 거다.' 그냥 일하는 여자로서는 멋진 건데 내가 엄마로 돌아갔을 때에는 음, 한없이 부족하고 진짜 그냥 음식을 진짜 단 한 번도 만들어 준 적 없거든요, 음, 아이에게.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음, 생각 좀 들고 생각이 좀 많으죠. 네. 음. 그 지금 지금 이 레벨에서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배움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적으로부터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월 1억까지 찍어보지 못하고 이게 그냥 연봉 1억도 찍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멋있는 일은 둘째치고 돈도 안 되고 멋있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안 돼. 근데 네. 멋있다고 스스로 생각.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제가 다단계에 빠져 있을 때 음 나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은 안 돼도 상관없어. 나 사명가니까. 네. 나 누군가한테 이 건강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의 어떤 그 비전을 전달하려. 우리 예. 유산화 해봐서 알잖아요. 네 알죠. 그때 마이러멘츠의 예. 어떤 그 비전을 전달하기 우리가 엄청 아 노력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 영상을 보면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분석표를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봐봐요. 인기 동영상 중에 우와. 유산화 연구 탈퇴라고 요 키워드 네. 여기 지금 제일 넘버 원이에요. 그럼 저랑 같이 찍은 거잖아요, 우리 그거. 같이 찍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 안에 있을 때는 멋있기 때문에 돈 못 벌어도 합리화되는 부분도 있고 네. 돈을 또 벌어야 돼. 네. 그래서 멋있기도 하고 돈도 벌면 다 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깊이가 없으면 둘 다 못 벌거나 하나를 잃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되더라고요. 네. 깊이가 없으면. 네. 그 깊이라고 하는 거 지금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알잖아요, 지금. 이 깊이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 채워지지 않았을 때 항상 이런 어떤 놓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 자기의 어떤 분야에 너무 국한되어 있지 말고 조금 더 박스 밖에 나와서 좀 시야를 넓혀보는 게 왜 중요한지. 특히 이제 솔직히 유산화 탈퇴 당하고 나서 본인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안에 있었을 때는 또 그게 전부 마냥 그때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보험도 그래요. 지금 보험에서 내가 끝까지 계속 나는 보험 지금 영업사원으로 계속 가겠다가 목표가 아니잖아. 맞아요? 네. 보험 영업사원이 네, 진짜 평생 영업사원을 지금처럼 계속 하실 거예요? 몇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언젠가는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죠. 예. 그죠? 네. 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기존에도 뭔가 난 이거를 끝까지 하고 싶고 놓치지 않고 하고 싶었다. 네. 그치만 우리가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네. 연구 탈퇴 왜 됐어요? 네. 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면서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험도 사실은 누군가 봤을 때는 그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실제로 멋있지 않을 수도 있고 맞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냥 이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깊이를 사람들 놓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결과로 봤을 때는 빛나요. 근데 그 빛나는 결과가 왜 만족을 못 하는지. 아 이게 사람의 네. 성향 때문인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지루하고 이런 거 싫다고 자꾸 그 생각이 지금 음, 인터뷰 중에 나는데요. 음, 그러니까 뭔가 저는 늘 제가 새로운 업적을 하는 걸 늘 꿈꿔요.
작년보다 이렇게 늘 오늘은 이번 달은 올해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늘 올라가야 된다는 이것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저는 그 이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이게 항상 대표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내일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딱 멈춰서 어, 내가 진짜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면 이렇게 일을 하다 죽을 것이.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물어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여분을 만들어주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돈도 되고 멋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물어봐 주지 않고, 그렇다고 본인이 실제로 책이나 만약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찾지 않은 이상은, 아니면 정말 운이 좋게 어떻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딱 보여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내가 찾을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일단 놀러도 가야 되고 날씨가 좋으면 뭐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뭔가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집중,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이렇게 멈춰서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제가 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사실 목소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워 보여요. 왜냐면 내가 못 해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그 정도로 벌었을 때 내가 다시 뒤돌아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제 찼기 때문에 그 돈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력이 찼고 이 돈을 담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또 다음 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다음 레벨로 갔을 때 우리는 또 뭔가를 또 찾을 거예요. 근데 이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우선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화를 내 혼자 스스로 어떤 게 나쁜 문화고 어떤 게 좋은 문화고 그걸 과연 판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도우려면 깊이에 대한 어떤 그 근질근질한 어떤 그거를 터치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점 만점에 3점이다. 왜 나머지 7점은 어디에서 놓쳤을까? 그리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깊이가 뭐가 중요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틈도 없이 말처럼 뛰었을 때 이 돈은 내가 벌었어. 근데 내 내면에는 나는 알고 있잖아요. 네, 뭔가 부족하다는 거를. 근데 그 부족한 게 나중엔 그게 어디서 드러날까? 보통 가족 관계에서 많이 맞죠. 드러나더라고요. 네, 가족 관계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외부에서 나를 봤을 때는 이런데 가족 관계에서 또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외부 편을 만들어야 되는지 내부에서 편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나한테 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걸 하고자 하는 것도 또 내부에서 가족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이 시청하신 분들께 오늘은 그냥 랜덤하게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랜덤하게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핵심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돕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게 사실은 오늘의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돕고 싶냐? 저는 서로 우리가 티카타카해서 사실 질문하고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삶의 질은 대화의 질이라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조차에 닿지도 않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를 찾지도 않고 내가 어떤 문화를 의도적으로 찾고 그 문화에 지배당해야 되는데 흘러서 그냥 들어올 거 들어오고 나갈 거 나가고 나와 상관없이 내가 문화에 지배당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돈 많이 버는 게 돈 못 버는 것보다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돈 많이 벌어도
우리가 사실 보여주는 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우리가 사실은 이 삶을 채워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돈 많이 벌어도 뭘 채워갈까? 결국 깊이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박명 사모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어, 일단 문화, 네. 예, 요 문화 체험을 우리 시청하신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네. 요 문화 체험을 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요거 문화예요, 요 문화. 이 문화가 네, 저는 요 문화가 이제 저에게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제가 PCM 수강생이었고 또 가족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음, 시간을 가장 많이 뺏는 제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문화가 나의 직장이라던가 나의 이제 가족, 내가 지내고 있는 음, 지인들 요게 전부잖아요. 아니면 뭐 모임이라든가 보통 많은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직장하고 여기의 문화를 멘토님과의 문화하고 직장의 문화라고 얘기하면 직장에 가서 또 일반 똑같은 생각 뭐 이제 업적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상품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문화로 싹 또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쵸? 제가 거기에 또 그럼 나 이번 달 얼마 해야 되고 또 몇 개 해야 되고 몇 건을 해서 얼마짜리 해서 100만 원짜리 몇 건 팔아야 되고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여기의 문화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기적으로 아침에 동영상부터 보면서 아침에 보면 듣고 나가는데 여기 문화에 딱 들어간 30분이면 이렇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빠른데 대부분 분들은 얼마나 빠르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이 문화를 제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왜냐면 전 저희 남편도 저희 우리 딸 둘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다 우리 가족 시댁 식구 다 모두 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분들을 만족해서 이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같이 음, 그걸 원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또 거기에 빈자리도 제가 찾고 있어요. 음, 뭐가 부족하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얻고 잃는 것들을 매일 반복하고 문화를 아침에 넣고 가서 여기 멘토님 문화를 넣고 와서 회사 가서 고객님들 만나고 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게 뒤죽박죽이 되면서 다시 저녁에 이제 그 깊이를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바쁜다는 핑계로 뭐 이제 책이라던가 뭔가 오늘 저녁에 잘했던 건 뭐 집에 와서 오늘 했던 거 못했던 거 뭘 놓쳤던 거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그냥 없어지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인위적으로 이 문화에 나를 갖다 놓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까. 심지어 이런 문화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음, 왜냐하면 꼭 책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가 몇 줄 읽고 이게 책 나눔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몇 줄을 읽고 이거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세상 책을 그럼 다 몇 줄만 읽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있고 하물며 지금 저도 100 몇 권을 읽었죠. 100 몇십 권 읽어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아무리 봐도 제가 못 읽어요. 대표님이 완전 잘게 씹어주지 않은 한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억지로 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너무 힘들겠다. 자꾸 돌아갈 수도 있겠다. 오늘도 내가 아자 할 수 있다 이래놓고선 또 돌아갈 수 있겠다. 음, 깊이를 채우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까지 배운 거를 똑같은 인터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걸 계속 갖다가 쓰는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음, 저를. 근데 이게 언어라던가 제가 생각하던 이런 디테일을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저는 또 그 깊이를 못 채운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네. 좋아요. 오늘은 뭐 너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피스. 갑자기